오늘은 제가 책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돈의 속성. 제가 어떤 분의 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요즘에 새롭게 등장한 암호화폐 있잖아요.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 공부를 좀 하다가 우연히 그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 책을 15,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요즘 책값이 상당히 세죠. 근데 그래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어떤 사람들이 그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미신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지갑을 좋은 걸 산다든지 뭐 지갑에 돈이 두둑히 들어있어야 돈이 생긴다든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건 미신이다.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상이 이 책에 들어있더라고요. 이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에. 그래서 읽고 상당히 공감이 갔고 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김승호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고요.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는 방법 뭐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책이죠. 그래서 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앞에 이 저자 서문도 사인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저자가 대학교 때 대학 학급을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고생고생 하다가 결국은 큰 외식 사업을 이제 성공하게 된 거죠. 스노우박스라고 하는 그룹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에 뭐 1,000몇 개 브랜치가 있고 그리고 한 10,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그리고 그 뭐 사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자산가인데 이분의 특이한 게 모든 사업가는 다 부채가 있잖아요. 부채와 자본이 합쳐져서 자산인데 이분은 부채가 없어요. 부채가 전혀 없는 사업가. 아주 특이한 거죠.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업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주 독특한 그 저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책 속에 들어있고 저자가 보는 돈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책이 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첫머리에 1장에 돈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돈은 인격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은 인격체다. 근데 저는 이 말에 공감은 하지 않지만 동의는 하지 않죠. 근데 공감은 하죠.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성경적이진 않죠. 돈은 물질일 뿐이고 또 유통의 어떤 수단일 뿐인데 여기에서 돈 인격체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분이 쓴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돈은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본다 이렇게 했고요. 감정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이 법인을 만들 때 이 법인이라고 하는 그 인자에 사람 인자를 쓰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는 인격처럼 대우하는 거죠. 소송을 하거나 또 소송을 받거나 뭐 이런 벌금이 내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돈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는데 협조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가치 있고 좋은 일에 돈이 사용되어지면 감동을 받는데 돈이. 그리고 잘못 사용되어지면 돈이 등을 돌리고 술집이나 도박에서 돈이 사용되어질 때는 아주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떠나기도 한답니다. 이런 면에서 돈을 인격체로 받고 그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성격이 있는데 성향도 있고 기질도 있고 그래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돈, 급하게 만들어지는 돈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답니다. 고집이 센 것도 있고 배짱이 두둑한 것도 있고 어떤 돈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돈도 있고 어떤 돈은 자꾸 나가기를 원하는 돈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집에만 갇혀 있는 돈은 한 번 나가면 들어오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도망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내가 존중을 받으려면 남을 존중하듯이 내 돈이 존중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 돈도 내가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 돈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내 돈이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 저자가 돈을 다루는 방법 4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돈을 버는 능력, 또 돈을 모으는 능력, 그리고 돈을 지키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그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이분의 어떤 생각은 아무튼 20% 정도 자기의 그 소득이나 급여의 20% 정도를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것에 이제 80%를 투자를 하는. 그래서 투자를 해서 벌어야지.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인데,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에 성공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이 3가지밖에 없답니다. 요즘에 저축을 해서 돈을 부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는 절대 저축해서 부자가 되는 법은 없대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자신이 직접 창업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에 동참하는 거, 그게 투자죠. 이제 투자.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분의 원칙이 있는데요. 급한 돈을 가지고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리고 그 투자한 회사에 자기가 경영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쌀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고, 절대 어떤 전문가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경제 전문 요즘엔 채널도 있고 또 신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너무 의존하면 절대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100% 신뢰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투자할 때는 자신이 확신이 갈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주식을 하나 투자하고 뭐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4년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요. 대학 다니듯이 4년을 공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자기가 절대 모르는 사업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해도 안 되고요. 절대 자기가 전혀 경영이나 모든 그 사업을 모르는 곳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사업가니까 뭐 그냥 개미 투자가들은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래프만 보고 투자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잃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무모한 투자, 두 번째는 사기당하는 것이죠. 이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요. 이익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유혹이 들어올 때 그것에 자기가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사기를 당하거나 손실을 크게 입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요즘에도 뭐 그런 제안들이 얼마든지 오죠. 이 사업가의 특징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투자를 하라고 사업 제안을 오게 되면 그 이익이 너무 많이 나는 데는 절대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그것은 투자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쓰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돈을 아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수입의 4분의 1만 1 정도의 수준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쿼터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버핏도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버핏 같은 경우도, 워런 버핏, 그 사람도 그 정심을 이렇게 맥도날드 세트로 정심을 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행 갈 때 절대 이 쇼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혼 30주년 여행을 자기 부인하고 가는데, 이제 부자들만 모아서 가는 패키지가 있었대요. 그 패키지의 여행 경비가 우리나라 아파트 한 채 값, 평균적인 그런 정도의 돈인데,
그러니까 뭐 한 5억 정도 들어갔겠죠. 그런 돈을 써서 세계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같이 가신 모든 그 부자들이 쇼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박물관에 가서 그냥 구경하고 뭐 풍물을 보고 즐기는 거지 쇼핑을 하지 않더라. 자기도 그 슬리퍼 하나 하고 그 카드 지갑 넣는 가죽 지갑 하나 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할 때 사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쓸모없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예쁜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쁜 쓰레기. 큰 돈도 중요하지만 작은 돈을 아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필요 없는 지출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부자가 되는 그 돈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게 그 돈을 다루는 사람들의 인격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첫 번째는 에티켓을 꼽았어요. 에티켓. 그래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그 MBA 과정에서 공부하는 CEO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성공하는데 어떤 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했는데 92%가 매너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매너. 그래서 매너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에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문구도 있죠. 킹스맨의 주인공이 말한 영화 대사 Manners makes man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호칭할 때 그 호칭을 존중해서 호칭을 하라는 거예요. 뭐 걔는 어떻고 뭐 그 양반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존중해서 그 사람을 호칭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거 와닿는 말 같았어요. 그래서 그 호칭이 그 사람의 향기가 되고 악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모여들고 돈도 모여들고 행운도 따라오고 행복도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경박한 언어를 쓰지 않는다. 남을 존중하고 내 말을 줄이고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그 모으는 4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습관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두 번째는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잘 정리하라. 세 번째는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라. 네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제가 어제 이 책을, 한 권 책을 하루에 끝내려고 어제 읽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아침 새벽 3시까지 읽었는데 3시에 잤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그렇지만 저는 뭐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때만, 어제 이제 처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12시에 자고 6시 정도 일어나는데, 이제 그 아무튼 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그래서 돈은 그 새신랑을 찾는 여자와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뭐 규모가 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신부라면 당연히 이런 남자와 평생 인연을 맺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돈이 떠나지 않는 사람의 종류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중간에 보면 그런 돈이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좋은 돈과 나쁜 돈이 있대요. 뭐 이제 예를 들면 도박에서 얻은 돈이나 복권에 당첨된 돈, 뭐 마약을 팔아서 얻는 돈 같은 건 좋은 돈이 아니죠. 근데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중에서 첫 번째는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리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고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고 남을 비웃고 지저분한 차림을 하고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일, 이런 행동은 품위 없는 짓이다. 품위 없는 행동을 버리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도움을 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묻는 것에 망설이지 말라. 뭘 물어보고 그래서 그걸 대답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요청하고 묻는데 그 주저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희생을 각오하라. 작은 목표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는 큰 희생이 따른다.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네 번째는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모든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산봉우리를 이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진정한 친구는 두 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 책에 나온 거지만 저도 그래서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부의 속성이라고 하는 그 짤막한 글인데요. 부의 속성에서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 책의 전체적인 기조와는 좀 다르지만 부의 속성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주 공감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맞는 말이죠.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더 맞는 말이죠. 그리고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를 갖는 것, 돈을 많이 갖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고, 그렇지만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부가 우리 행복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돈을 사랑하고, 또 돈을 가졌어도 그 돈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좋은 곳에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또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돈보다도 사실은 돈을 다루는 사람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 그 돈의 인격이라고 처음에 서두 이야기했는데, 돈의 인격은 결국은 가진 사람의 인격이 이제 자꾸 투여돼서 생겨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면 돈의 성격도 좋지 않은 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돈과 함께 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김승호 씨의 부의 속성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뭐 그렇게 경제에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주는 것 짤막한 걸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만, 필요하면 대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의 속성,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돈,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세상 속의 한 사람의 경제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이야기한 이 책을 참조하시고,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제언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일은 주일인데 내가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